조건부 확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걸로 안 하고 딴 걸로 했는데 그냥 한번 해볼까? 우리 또 한번 해볼까? 자,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선생님이 뭐 할 거냐면 그거 계산해보고 싶어. 그거 계산해보고 싶어. 뭐냐면 우리 반이 지금 원래 몇 명짜리 반이냐면 20... 꽉 찬 반이어가지고 껐어 왜? 꺼도 시끄러워서. 내가 더 시끄러워. 펄럭거리고 있는 거지. 우리가 지금 23명짜리 반이거든? 23명짜리 반이고 원래 내가 갖고 있는 지우개를 부채 대신으로 쓸 수 있는 것이 되게 많았는데 이걸로 붙여. 그 손가락 그 펄럭거리는 거지 말고 그걸로 시원하게 좀 붙여봐. 선생님이 더워서 그래. 자, 우리 지금 24명짜리 반이야. 24명. 한번 볼까? 안경 안 쓴 사람 셀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1명 있다. 11명. 꽤 많네 그래도. 안경 안 쓰.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제일 많은 반이 몇 반일까? 요시 6반 되게 많다. 6반 이름으로 해볼까? 6반이 뭐가 있냐면 정찬이가 있고 윤환이가 있고 지호가 있고 상민이가 있고 승재 이거 너무 많은 걸 나. 성훈이가 있어. 자, 진짜 많지.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승재 안경 안 썼어. 그 다음에 성훈이 썼어. 그 다음에 얘는 어디 있어? 유난히 안 썼어. 상민이 썼어. 지호 어디 있어? 썼어요. 두 번째 지호 썼어. 그 다음에 안 썼어요. 윤환이 누구? 안 썼어요. 병찬이는 평소에 썼어. 썼어요. 윤환이는 안 썼어? 네. 응. 4명 쓰고 2명 안 썼네. 자, 갑자기 이렇게 왜 있냐?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우리가 아까 총 24명이라 했지, 그치? 선생님이 이 24명 중에서 6반 뽑을 확률. 이게 몇 명이었냐? 4분의 그러면은 24분의? 이렇게 쓰는 거지? 이게 우리가 아직까지 했던 확률이야. 자, 그런데 선생님이 조건부 확률로 가면 사전 작업을 하나 이제 더 하는 거죠. 어떤 거냐면 그냥 우리 반에서 쑥 뽑았더니 6반인 게 문제가 아니라 선생님이 어떻게 했냐면 내가 뽑은 애가 6반이었을 때 걔가 안경 쓸 확률을 찾고 싶은 거예요. 다시 선생님이 뽑은 애가 6반이었을 때 그 친구가 안경 쓸 확률. 그 친구가 그 학생이 안경 쓸 확률. 자, 아까랑 다른 거 느껴져? 아까는 쑥 뽑았을 때 6반이냐 아니냐 이것만 봤어. 아니면 딱 골랐을 때 우리 이것도 한번 해봐. 이거는 지금 6반의 확률이지, 그치? 안경 쓸 확률도 한번 생각해볼까? 안경은 지금 우리 24명 중에 아까 몇 명 썼어? 이게 안 쓴 애가 11명이니까 쓰는 몇 명이야? 13명이네.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치? 네. 전체 경우의 수분의 그 사건의 경우의 수였잖아, 그치? 근데 지금은 우리 반에서 한 명을 뽑았을 때 걔가 6반일 확률, 우리 반에서 한 명을 뽑았을 때 걔가 안경 쓸 확률이 아니라 내가 한 명을 뽑았더니 걔가 6반이야. 그니까 근데 걔가 안경을 썼는지 안경 쓸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거야. 아까랑 다른 거 느껴져? 아까는 우리 반에서 6반 이렇게 뽑으면 끝이었지, 그치? 근데 지금은 어때? 일단 뽑힌 애가 6반이어야 되고, 그치? 그 다음에 걔가 안경을 쓴 것까지도 신경을 써야 되는 거지, 그치? 자, 이게 조건부 확률이에요. 조건부 확률은 정말 말 그대로 확률은 확률인데 그 앞에 조건이 붙어 있어. 야, 이랬을 때
때 어떻게 돼?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뭐가 바뀌는 거냐면 그냥 우리 반에서 안경 쓴 사람 뽑는다? 그냥 우리 반에서 6반 뽑는다? 우리 반 전체에서가 아니라 내가 처음에 어떤 조건을 준 그 가운데 내가 원하는 사건 이렇게 한 번 더 붙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선생님이 아예 구해줘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일단 6반이었을 때까지를 만족을 시켜야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우리 어떻게 계산하냐면 전체 경우의 수가 아까 전체 우리 인원은 몇 명이었어? 우리 반 24명이었지. 근데 그 중에 6반인 걸 찾는 거야. 그럼 어디 있어? 아까 몇 명이었어? 6반 6명. 이거 분해 위에 이제 누가 들어가냐면 6반이면서, 왜냐면 뽑은 애가 6반이니까 그지? 그 상태에서 걔가 뭐까지 해야 돼? 안경까지 쓸 확률을 구하는 거야. 우리 24명 중에서 내가 뽑은 애가 6반인데 걔가 안경까지 써야 돼. 자, 그럼 보세요. 6반인데 안경 쓴 사람 몇 명이야 지금? 저기 4명.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어떻게 돼요? 네, 6분의 4, 3분의 2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배울 조건부 확률이에요. 선생님이 이거 그냥 공식을 써가지고 계산을 해버려서 저게 왜 저러지? 저거 뭐지? 뭐 이런 생각 들겠지만 이제 그거를 선생님이 공식으로는 보여줄 거야. 알겠지? 자, 그럼 한번 해볼게. 지금 우리가 조건부 확률 그러면요, 기호부터 우리가 어떤 확률이니까 P로 시작하는 게 맞아요. 자, 우리가 아직까지 어떤 사건의 확률, 그럼 A 사건, 그럼 저기다 A 썼지, 그치? 근데 지금은 조건이 달려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인 거지, 그치? 그래서 그걸 표현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A 사건이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씁니다. 자, 조건부 확률은요, 여러분이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 기호만 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저걸 한국말로, 우리 말로 풀어서 말할 수 있어야 돼. 말로 할 수 있어야 돼. 자, 다시 이거 어떻게 된다고? A 사건이 일어났을 때 B 사건이 일어날 확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말을 할 수 있어야 돼. 다 봐. A 사건이 일어났을 때 B 사건이 일어날 확률 이렇게 쓴다고. 자, 저 기호 어떻게 읽냐면요, 확률 P, B, 바 A로 읽어요. 바. 막대기. 바. 알겠지? B 바 A 이렇게 읽을 거야. 누가 먼저 일어난 거야 지금? A가 먼저. 전제야, 전제. 그게 됐을 때 그 다음 B가 일어날 확률. 이겁니다. 그럼 보세요. 얘 그럼 계산 어떻게 해요? 사실은 저기서 한번 해봤어. 그래서 우리 저 동그라미 친 거를 잘 생각해보면 얘는요 어떻게 하냐면요, 아까 전제 조건 A가 일어났을 때니까 A가 일어날 사건의 확률 분의 위에는 누구냐면요, 아 선생님 그럼 여기 B가 일어날 확률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근데 잘 봐. 아까 우리 뭐였어? 여기 보면 선생님이 그냥 B가 일어날 확률이면 안경 쓴 애들 인원을 다 적었어야 되지. 아까 안경은 몇 명 있었을까? 13명 있었네. 근데 지금 뭐가 써있어? 4명 있어. 저거 뭐야? 6반이면서 안경 쓴 거. 그러니까 여기도 뭐야? 그냥 B가 아니라 누구야? 그치. A와 B를 모두 만족하는 애. 왜? 아까 뽑은 애가 6반이고 거기서 안경을 써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이렇게 식이 세워지는 거죠. 조금 더 풀어주면 얘는 어떻게 돼요? 이거죠. 우리 표본 공간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 분의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 이게 A 사건의 확률이고, 위에는 어떻게 돼?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 분의 위에 누가 들어가는 거야? A와 B를 모두 만족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 곱사건의 경우의 수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엄청 중요한 거 뭐야?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이걸 말로 하셔야 된다. 말로 하셔야 된다면 아무도 안 하겠지? 한번 해볼까? 자, P, B 바 A. 그러면 이게 뭐라고? 그렇지. A 사건이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선생님이 자꾸 이거를 뭐뭐 했을 때를 자꾸 강조하잖아. 그치?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거랑 비교하셔야 돼서 그래요. 얘랑 쟤랑 같은 거야?
얘랑 쟤랑 같은 거야. 요거랑 교환 법칙 하듯이 우리 이거 같게 쓸 수 있나? 자, 얘도 그러면 한국말로 해볼까? 우리 말로 설명해볼까? 이건 뭐야? 그치. 응. 이거지. 얘는 B 사건이 일어났을 때 A 사건이 일어나는 거야. 야, A 사건이 일어났을 때 B 사건이 일어나는 거랑 B 사건이 일어났을 때 A 사건이 일어나는 거랑 같을까 다를까? 아까 이것만 해봐도 달라요. 자, 선생님이 여기를 아까 뭐라고 했냐면 6반이었을 때 안경 쓸 확률 그랬지, 그치? 이거 한번 뒤집어 볼까? 이거 뒤집으면 어떻게 뒤집혀요? 뭐라고 뒤집혀요? 어떻게 써야 돼? 그치. 선생님이 뽑은 애가 안경을 썼을 때 6반이의 확률. 이렇게 지금 써지는 거지, 그치? 한번 해볼까? 그럼 얘는 누가 전제야 지금? 그치. 안경 쓴 애가 먼저 나와야 돼. 아까 24명 중에 안경 인원이 여기 있어? 13명.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위에는 24명 중에 우리 뭐 해야 돼? 6반이면서 안경 쓰고. 이번에는 말을 바꿔서 안경 쓴 애 중에 6반이네. 결국엔 똑같지 이거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거는? 네, 똑같아요. 값이 같아요. 네, 다르죠. 네, 그래서 얘는 조건부 확률일 때는 A바 B냐 B바 A냐에 따라서 완전 갈 길이 달라요. 알겠지? 그러니까 함부로 내가 막 뒤집어서 편한 대로 계산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해 줘야 돼요. 뭐 우연히 같을 수는 있지만 그 우연일 뿐이야. 알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A바 B와 B바 A를 뒤집어 쓰는 것은 곤란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조건부 확률을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은 근데 원래 이제 이런 거를 쓸 때 되게 잘 쓰려면 이렇게 써야 돼. A 사건은 6반인 사건을 얘기하고 B 사건은 안경을 쓴 사건입니다. 이렇게 원래는 정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예쁘게 확률, 자 요 문제 6반이었을 때 안경 쓸 확률, 그럼 여기 뭐라고 써야 돼? 그렇지. B 바 A 요렇게 써야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어떨 때는 있잖아, 이거를 우리가 뭐 서술형이 아닐 때, 우리 그냥 혼자 문제 풀 때 이렇게 정리를 잘해서 쓰면 좋은데 이게 직관적으로 안 와닿을 때가 있어. 알파벳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막 헷갈릴 때가 있기도 하고 막 그렇거든. 그럼 선생님은 이렇게 쓰는 것도 추천해. 어떻게? 아예 직관적으로 이렇게. 그럼 이게 뭐야? 6반이었을 때 안경 쓴 확률. 이렇게 써도 괜찮아 얘들아. 오히려 지금 이 부분보다 요 뒤로 넘어가면 오히려 말할 때 더 곤란할 때가 많거든. 그럴 때는 좀 직관적으로 저렇게 보여주는 방식도 풀이할 때 도움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 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조건부 확률 그러면 방금 얘기한 것 같은 저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원래 우리가 확률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24분의 13 이렇게만 안경 쓸 확률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는 어때? 이게 24분의 6, 24분의 4 이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이게 이렇게 약분되지 사실. 그치? 선생님 좀 약분되는데 왜 저렇게 열심히 쓸까? 지금 처음 개념 설명하니까 그렇게 쓰는 거야. 나중에 어떻게 하겠어? 그냥 바로 가. 어떻게? 6반인 애들 인원수 분해, 6반이면서 안경 쓴 애들 인원수 이렇게 가는 거야. 알겠지? 자, 우리 여기서는 뭐가 달라지는 거야? 원래 그냥 우리 반에서 훅 해가지고 6반이네 이렇게 뽑고, 아니면 여기서 전체에서 안경 쓴 애 이렇게만 뽑으면 우리 전체 인원이 모든 경우의 수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런데 조건부 확률은 1차로 내가 조건을 걸어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걸어준 다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가 바뀌는 효과냐면 여기 분모, 표본 공간 자체가 바뀌는 효과가 있다. 알겠지?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저게 뭔가 싶을 때는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가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로 가볼게요. 교과서로 가서 예제 1번을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선생님들은 이제 시험 문제를 언제까지 내라는 공지가 떴기 때문에 시험 문제 작업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지금은 4교시인데 왜들 이렇게 좋은지 사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사실 이해가 가지 않아요. 다른 반 한 반이 1교시, 2교시 수업이 거의 다 들었어. 걔는 좀 불쌍하지, 그치? 너네가 걔네보다 더 많이 자. 큰일이야. 왜 그럴까? 얘 봅시다. 예제 1번. 1부터 9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9개의 공이 상자에 들어있다. 이 상자에서 임의로 꺼낸 공에 적힌 수가 홀수일 때 그 수가 10의 약수일 확률. 자, 뭐뭐일 때 끊어읽게 해주셔야 돼요. 끊으세요. 그럼 뭐야? 여기까지가 먼저 일어나야 되는, 전제가 되어야 되는, 조건으로 달려야 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얘도 예쁘게 한번 풀어볼까? A 사건을 뭐라고 하면 되겠어? 그치, 홀수인 사건. 뽑은 공인가? 공 뽑았을 때 걔가 홀수인 사건. 그럼 선생님 B 사건을 뭐라고 써요? 네, 10의 약수. 그러면 멋진 표현, 확률. 자, 이 문제를 표현해보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홀수일 때, 그렇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여기에 이게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와야 되는 거지. B가 A가 되는 거지, 그치? 선생님 혼자 풀으라고 하면 뭐라고 풀까? 이렇게 풀어. 이렇게도 푼다. 알겠지? 응. 나는 이게 직관적으로 좋긴 하다. 근데 이제 가끔 이 설명이 길어질 때는 좀 조심해서 이게 축약해야 돼. 다른 거랑 헷갈리지 않게. 어쨌든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푼다? 일단 이 밑에 와야 되는 확률은 누구의 확률인가? 그렇죠. 홀수인 확률, A의 확률을 적어줘야 되죠. 자, 지금 1부터 9까지에 적힌 공이네요. 그죠? 그럼 이제 그거 쓰는데 이런 거 쓸 때도요. 안 헷갈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홀수. 그래서 홀수 누구 있어? 이거 써놓는 거 엄청 중요해. 그 다음 10의 약수 누구 있어? 이렇게 있지? 그지? 근데 어떻게 해야 돼? 10 빼야 된다? 왜? 10이 없어요. 왜? 이거 문제에 9까지밖에 없다 그랬으니까 10 빼야지. 그지? 이렇게 문 닫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풀면 어떻게 돼요? A 사건의 확률, 홀수가 나올 확률. 그럼 전체 경우의 수 몇 가지일까? 9가지. 0, 1부터 9까지 있었으니까 그것 중에 여기 뭐더라? 그렇지, 5가지. 그리고 위에는 누가 들어야 된다고? 곱사건. 왜냐면 이거 순간적으로 A 확률, B 확률 적기 참 좋아. 아니라고, 알겠지? 여기 뭐야? A와 B 모두 만족하는 확률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전체 경우의 수는 9가지 중에 A와 B를 모두 만족하는 곱사건의 경우의 수 몇 개예요? 네, 봤어요? 뭐하고 뭐예요? 1하고 5인가 봐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뭐예요? 이거 5분의 2겠죠? 그쵸? 선생님 이거 계속 이렇게 쓰실 거예요. 어차피 약분 될 건데, 네, 몇 문제만 쓰고 그 뒤로는 안 쓸 거예요. 필요 없으면 안 씁니다. 이렇게 된다. 이번에는 저 옆에 가서 그냥 칠판 안 지우고 써도 될까?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가 6의 약수일 때 끊어. 그 수가 소수일 확률. 자, 얘는 주사위 하나를 던지네. 얘도 멋지게 풀어볼까? 자, A 무슨 사건이라고 할까? 6의 약수 사건. 그 다음에 B 무슨 사건? 소수가 나오는 사건. 그치? 근데 이제 지금 어디에서 그렇게 뽑고 있냐면 1부터 6까지 나올 수 있는 주사위에서 하고 있는 얘기죠? 그쵸? 그렇다는 거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써야겠어? 뭐야? 네, A B 다 읽기는 앞에서부터 그냥 읽는 거야. 어떻게 돼요? 네, B by A 이렇게. 근데 선생님 자꾸 뒤에서부터 쓰지, 그치? 왜냐면 나도 읽으면서 문제를 쓰기 때문에 그래.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내가 지금 속으로 그걸 읽으면서 쓰기 때문에 선생님 자꾸 뒤부터 쓰는 거야. 근데 너네는 지금 선생님한테 불러주느라 자꾸 앞에서부터 이렇게 읽어주잖아. 그지? 그런 차이가 있네. 자, 그럼 얘도 어떻게 해야겠어요? 여기 분모에 와야 되는 이 확률 누구의 확률이다? A예요. 네, A의 확률이다. A의 확률 이것도 어떻게 해? 여기다가 적어주는 게 베스트다. 괜히 암산으로 하려다가 우리 틀리지는 말자. 6의 약수 누가 있어요? 1, 2, 3, 2.
그 다음 소수 누구 있어요? 1, 3, I. 자, 소수에 1 들어간다. 자꾸 나오지, 그지? 안 들어가. 그럼 뭐만 들어가 있어? 2, 3, 5까지 있어요. 이렇게 되고. 그러면 여기 분모 A가 일어날 확률, 6의 약수가 나올 확률 어떻게 돼요? 네, 6가지. 왜? 주사위가 던졌으니까. 6분의 몇 가지? 4분의. 소수 6분의. 2. 표집하고. 그렇지. 선생님 지금 삽슬라더라. 왜 얘네가 2야? 여긴 공통된 걸 골라야 되니까 그렇지. 그지? 수식으로 틀릴 수 있다. 조심하자. 그래서 얘는 얼마가 돼요? 2분의 1의 확률이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조건부 확률, 그래, 뭐뭐가 일어났을 때 뭐가 일어날 확률, 정말 문제 그대로를 잘 읽고서 잘 적어주면 되더라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문제 2번이 있어요. 문제 2번을 보니까 일단 문장도 조금 많이 써있고, 그지? 그 다음에 표가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은 표가 들어있는 문제를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표가 들어있는 거 좋아, 싫어? 싫어요. 싫어? 선생님을 위해서 싫다고 해주는 거 아닐까? 사실 표가 있는 문제 조건부 확률에서 진짜 쉬운 문제예요. 표를 주면 되게 땡큐고, 만약에 표를 안 줬다 그러면 표를 그릴 수 있으면 그려도 돼요. 물론 그 전에 문제가 잘 풀리기도 하지만 표를 그릴 수 있으면 그리는 것도 추천할 정도로, 왜? 표가 있으면 너무너무 쉽게 잘 보인다. 우리 이제 뒤에서도 표를 가지고 푸는 문제들도 만나게 될 건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장이 긴 거, 저 문제가 길어 보이는 건 왜 그런가? 이 표를 설명해 주려니까 이제 말이 긴 거야. 잘 읽어보시면 이거예요. 학급 학생 몇 명? 32명, 전체 인원이 32명이죠, 그치? 근데 뭘 조사했냐면 반바지로 된 생활복에 대한 찬성 여부를 조사했대. 자, 우리가 이 조건부 확률이 됐든 아니면 뭐가 됐든 이 표를 그릴 수 있다는 건 언제 그릴 수 있어요? 아까 표 그리면 좋다면서요? 표 있으면 잘 풀린다면서요? 표 언제 그릴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려요? 라고 질문한다면 이거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상황. 지금 봐봐. 반바지로 된 생활복 찬성. 그 다음에 뭐가 있어? 반대 이렇게 있겠지, 그치? 저는 중립. 여기서는 그런 걸 따지지 않는다는 거야, 알겠지? 찬성 아니면 그냥 반대, 알겠어? 찬반만 있어. 선생님 그런 흑백 논리는 그렇게 여기 따지시면 안 돼요. 그거 아니고. 근데 여기는 찬성 아니면 반대의 의견만 갖는 거고요. 그래서 봐봐, 그거를 나타낸 게 이렇게 됐다. 근데 그 다음에 문제 이제 나와요. 본격적인 문제. 임의로 택한 한 명이 찬성한 학생일 때 끊어 읽어야겠지, 그치? 네. 찬성한 학생일 때 그 다음에 뭐라 했어? 여학생의 확률. 아까 반바지는 반이 있었지, 그치? 그 다음에 또 의견을 내는 사람은 어떻게 있어? 여가 있는 거지, 그치? 여기도 또 마찬가지야. 가운데 있는 그런 존재는 지금 여기는 없어,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딱 나눠져 있을 때는 우리가 표를 그릴 수 있고, 표를 그린 상태에서는 조건부 확률을 찾기가 참 쉽더라라는 거죠. 잠깐 이 표도 보시면 이거예요. 이 13명은 뭘 뜻하는 거예요? 남학생인데 찬성. 그렇지. 남학생 중에 찬성하는 애들. 찬성 남학생. 그치? 여기서 나타나는 4명은 뭐예요? 남학생. 그치? 반대하는 남학생. 남학생인데 반대하는 애. 그치? 자, 8명은 뭐예요? 찬성하는 여학생. 그 다음에 여기 7명은 뭐예요? 반대하는 여학생. 저 진짜 그야말로 이렇게 가로세로 다 읽어주는 거지, 그치? 얘들아, 21명은 뭘 나타내는 거야? 그렇지. 찬성하는 전체 인원, 남녀 합쳐서. 그치? 그럼 그 옆에 있는 11명은 뭘 나타내는 거야? 반대하는 전체 인원, 그치?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이거 17은 뭘 나타내는 거야? 그치? 남자 전체 인원. 찬성하는 애, 반대하는 애 다 합치면 남자애들 인원 나오겠지, 그치? 밑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찬성하는 여학생, 반대하는 여학생 다 합치면 뭐가 나올 거야? 여학생의 인원이 나오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32 뭘 나타내요? 모든 전체. 그쵸? 우리 반 학급 전체 인원 말하는 거지, 그치? 32는 뭘로도 찾을 수 있어요? 17하고 15 더하면 32. 혹은 21, 11 더하면 30. 그러니까 뭐야? 찬성 반대 다 합치면 우리 반 전체. 아니면 남자 여자 다 합치면 우리 반 전체. 지금 그 얘기를 이 표 안에다가 그냥 다 넣은 거야. 선생님이 그거를 일일이 말로 풀어가지고 굳이 한번 해본 거죠. 자, 이제 문제 풀으러 갑시다. 어떻게 돼요? 임의로 택한 학생 한 명이 찬성한 학생일 때, 우리 이걸로 한번 해볼까?
여기에 뭐 들어가? 찬. 찬성한 학생일 때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때 여기 뭐야? 여. 여학생. 이거 찾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마치 예찬처럼 보이네요, 진짜. 여기 어떻게 돼요? 밑에 누가 들어야 돼? 찬성한 확률. 그럼 찬성한 확률을 일단 어떻게 해서 찾아야겠어? 32. 그렇죠. 우리 반 32명 중에서 찬성 남자 여자 합쳐야 돼. 몇 명? 21. 여기 있네, 21명. 그 다음 이 위에 누가 들어야 돼? 32명 중에서 찬성에서 여학생. 여자만 찾으면 안 되지. 뭐 해야 돼? 찬성하는 여학생 찾아야 돼. 어디 있어 그거? 8명. 여기 찬성하는 여학생 여기 있어. 8. 이렇게 쓰는 거죠. 어차피 32는 또 날아가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21분의 8.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거 보면 어떻게 하겠어? 아, 찬성하는 인원 21명 중에 여자 찬성, 8명 이렇게 그냥 쓰고 끝나는 거지. 그치? 표가 있으면 굉장히 단순하게 딱 직관적으로 볼 수 있더라라고 하는 이 얘기까지 왔습니다. 어떨 때는 저 자체를 확률로 주기도 하고, 우리 원래는 지금 그 오늘의 한 페이지를 풀면 진짜 다양한 문제들을 다양하게 막 볼 수 있는데 지금 일단 진도 뺀다고 그걸 못해가지고 조금 아쉽기는 해요. 근데 선생님 지금과 같은 속도면 저기 시험범위까지 다 풀고 다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습지까지. 어? 학습지까지. 어디? 학습지까지. 학습지까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나만 다음은 뭐해? 여기 저쪽 선생님 반도 같이 끝내야 돼서 조율은 할 건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조건부 확률 뭐야? 뭐뭐가 일어났을 때 무엇이 일어날 확률. 그럼 중요한 거 뭐뭐가 일어났을 때가 바로 분모에 와야 되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아까 우리 6반을 뽑았을 때 걔가 안경을 쓸 확률, 그러면은 이 분자에는 누가 들어가? 안경을 쓸 애를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6반이면서 안경 쓰는 거. 그치? 아까 6의 약수이면서 뭐였지? 아무튼 문제. 여기는 어때? 뭐였어? 아까 여기 이 문제는 지금 찬성하는 여학생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조건부 확률 이것으로 볼 수 있더라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조건부 확률을 일단 간단하게 끝내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바로 곱셈 정리가 나와요. 아, 그래, 앞에서 덧셈 정리 있어가지고 곱셈 정리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지? 네, 곱셈 정리가 나오게 됩니다. 얘는 요거를 잠깐 내려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곱셈 정리는 어디에서 오냐면요, 조건부 확률에서부터 시작해요. 여기서부터 보여줄 수 있어요. 배웠으니까. 우리 방금 한 것처럼 B, 바, A. 자, 이거 말로 한번 다시 해볼까? 얘는 뭐가 일어났을 때? A 사건이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그걸 얘기하는 거지. 자, 그럼 이걸 아까 우리 어떻게 구할 수 있다고 했냐면 누구의 확률? A의 확률 분해. 그 다음 뭐야? 네, 맞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었죠. 너무 당연하게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쓸 수 있지. 자, 보세요. 그럼 선생님이 여기서 얘는 이제 어쨌든 식이잖아. 식을 잘 조작하면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이렇게 해버릴 수 있어. 지금 뭐야? 여기 원래 PA분의 PA급이었는데, 그치? 지금 얘가 없어진 거지, 그치? 네. 어떻게 하면 얘를 이렇게 날려버릴 수가 있어요? P를 그쵸, 양면에 PA를 곱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써지냐면 이렇게 써집니다. 확률이 곱해졌죠? 곱셈 정리예요. 근데 이제 얘는 그냥 이렇게 식으로만 보면 안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말로 풀어야 되는 거야. 자, 봐. 이걸 말로 한번 해보자. 우리 아까 얘는 A 사건이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이런 거지, 그치? 얘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말일까?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 우리가 앞에서 이미 곱사건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어. 근데 이게 동시라는 게 꼭 타이밍적으로 하나 둘 셋 하고 맞추는 그 동시에가 아니야. 그치? A가 일어나고
B도 일어난다는 얘기야. 그지? 그래서 얘를 잘 해석을 해보시면 이렇게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떻게? A가 일어나고 그 상황에서 B가 일어나는 겁니다. 느껴져? 이거 맞는 말이지, 그치? 우리 동시에라는 게 딱, 둘, 셋, 짝 이거 아니고 그런 완전 타이밍이 맞는 동시에라는 의미보다 얘도 그렇고 같이 뭔가를 해야 돼라는 의미잖아 지금, 그지?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석한 거야? A가 일어났어. 그리고 그 상태에서 A가 풀리면 안 돼, 그지? A가 일어난 상태에서 B까지도 일어날 확률이 우리가 얘기하는 곱사건이란 말이야.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 그 말이 그 말이라고. 그럼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거 A가 일어났을 때 그 상황에서, 그지? A가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일단 A가 일어나야겠지, 그치? 그러니까 A의 확률. 그 상태에서 뭐가 일어나야 돼? B가 일어나는 거야. 그게 뭐야? B바 A. 맞는 말이죠? 네. 그래서 얘는 식은 조건부 확률을 우리가 식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아예 그냥 그거 이렇게 넘겨가지고 곱하면 안 틀려요. 식적으로는 괜찮은데 의미도 알자고. 어떻게? A가 일어났을 때 뭐가 일어나는 거야? 그 상태에서 B까지 일어나는 확률. 자, 그런데 잘 생각해보세요. 얘네들이 교환법칙처럼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죠. 그렇지만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자, 얘는 여기 밑에 뭐가 오죠? 네, B의 확률. 위에 누가 오죠? P, A, 그쵸. 이건 똑같죠. 선생님 뭐 할 거야? 야, 얘도, 야, 선생님, 이것도 이건데? 그지? 이것도 양쪽에다가 얘 곱해버리면 P, B 곱하기 P, A, 바, B 이렇게 써지지, 그치? 네. 얘인데요? 둘이 같은데? 오, 맞아, 같아. 얘는 그럼 우리가 이런 말로 해석하면 뭐라고 읽어주면 좋겠어? B가 일어나. 그치, B가 일어나고 그 상황에서, 그 상태에서 A까지 일어나는 이 표현 가능하죠? 우리가 이제 식으로 볼 때는 얘가 이제 우리 분 모로 가기 때문에 약분을 해야 얘가 남잖아, 그지? 그래서 뒤에 있는 거랑 얘가 맞는 건데 이렇게 막 굳이 외우지 마시고 쟤는 의미, 그 다음에 그냥 조건부 확률 식에서 우리가 이렇게 변형해가지고 충분히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저것으로 보면 충분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어떤 원인을 따지고 어쩌고저쩌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될 그것으로 갑니다. 뭐냐면 선생님이 확률과 통계 이 수업에 이 과목에서 주제 탐구 해오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뭘 해올 거냐면 베이즈 정리를 해오실 거예요. 조건부 확률 베이즈 정리죠. 반대로 얘기했나? 베이즈 정리가 조건부 확률의 일종이죠. 그래서 같은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여러분들이 하게 되실 것이다. 알겠죠? 베이지 정리까지도 우리는 할 수 있겠다.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서 이제 문제를 풀 건데, 자, 여기서부터 선생님이 문제를 식으로 안 풀고 그냥 풀기 시작할 거예요. 뭔 말인지 모르겠으면 보시면 돼요. 얘들아, 몸을 좀 펴고 이제 좀 있으면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오늘의 메뉴 뭡니까? 오늘 메뉴 뭐예요? 밥. 맛있어요. 그래, 오늘 시래기국 나오는 거 봐서도 내가 맛없다고 할 줄 알았어. 다 맛없어. 선생님이 맛있어. 오늘의 그 새우 아웃고 아, 맞아. 아웃국 나왔지. 청라원
쟤도 좋아. 쌍나물도 좋아. 유린 유림이 나오잖아. 분명히 없는 그 닭튀김을 약간 새콤한 그 하얀 소스에 이렇게 채소랑 같이 해가지고 하는 그게 아마 유린기일 거야. 그건 여러분 닭고기가 있어요. 약간 샐러드에 그렇죠. 실제로 유린기 먹으러 가도 그렇게 나와. 그게 이제 왜 우리 메뉴를 되게 학교에 맞춰서 건강식으로 바꿔서 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유린기 원래 그렇게 생겼어. 양배추 쓸 때 났어. 맞을 거야. 아마 맞겠지? 튀 내가 3회지만 치킨에다가 샐러드에다가 자, 이 문제를 푸는데 아직까지 열심히 막 식으로 A 바 B, B 바 A 막 이러면서 얘들아 곱하기 이렇게 하면 돼 해놓고 이 문제 풀 때 저 얘기 하나도 안 나와. 잘 보세요. 자, 상자 안에 아몬드 초콜릿과 호두 초콜릿 선생님 둘 다 마음에 안 들어. 그냥 초콜릿은 아무것도 안 들었으면 좋겠어. 누가 이렇게 건강한 걸 많이 집어넣지? 아몬드 초콜릿과 호두 초콜릿이 10개와 6개 이렇게 있대. 자, 근데 민수랑 선미가 차례대로 초콜릿을 와우 한 개씩 꺼낸대. 민수 꺼내고 그다음에 누가 꺼내? 선미가 꺼내. 이렇게 꺼낼 때 두 사람 다 뭘 꺼내야 돼? 호두 초콜릿을 꺼내야 돼. 그리고 중요한 말, 꺼낸 초콜릿은 다시 넣지 않는다. 자, 우리 이렇게 뭔가를 꺼내는데 다시 넣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 뭐라고 부르냐면 이런 표현 써요. 비복원. 다시 되돌리지 않는 거야. 어떨 때 되돌리기도 하지, 그치? 우리 막 카드 꺼낼 때 한 장씩 있지만 뭐 여러 번 넣었다 뺐다 계속 쓸 수 있다 그러면 그때 복원이고 지금 여기선 비복원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누가 어떻게 뽑아가는지 따라 얘기가 달라지겠지? 자, 여러분 이 문제 어디에도 뭐 확률의 곱셈 법칙 이용하세요, 뭐 이용하세요 그런 거 하나도 없어. 그냥 이거 딱 보면 하고서 그냥 이렇게 느낌으로 마음으로 일단 다가가야 되는데 자, 맨 처음에 뭐야 우리 원하는 거 민수도 선미도 호두 근데 중요한 거 민수 먼저 뽑고 그 다음 선미 뽑고 있는 거야. 그지? 자, 확률 어떻게 구하지? 얘 이런 거예요. 얘도 지금 우리 거기 밑에 이거 예제라서 풀이까지 나와 있어서 A 사건을 뭐라고 하고 B 사건을 뭐라고 한다 이거 지금 있잖아, 그지? 있는데 선생님 이렇게 그냥 얘기할게요. 여러분 일단 민수가 뭘 꺼내야 되니까? 호두 초콜릿 꺼내야 되죠. 자, 우리 그 초콜릿 전체 몇 개입니까? 네, 호두랑 아몬드 합해서 16개예요. 그러면 민수가 호에서 꺼내야 돼, 그지? 그러면 몇 개가 딱 손에 걸리면 좋겠어. 몇 개 중에 하나가 걸리면 좋아? 그쵸? 호 저기 6개. 이게 민수가 처음에 손 넣어가지고 지금 호두 뽑은 거야. 짜잔, 뽑았어.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선미가 그 다음 뽑을 거지. 근데 아까 민수가 뽑은 거 다시 넣어, 안 넣어? 안 넣고 지금 이거 잡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 선미가 집어넣어서 꺼낼 거지, 그치? 네. 자, 그럼 잘 보세요. 선미가 꺼낼 때는 전체 이 초콜릿 수가 몇 개가 됩니까? 15개. 네, 맞아요. 왜? 선생님이 아까부터 여기 팔 아프게 들고 있잖아, 그치? 하나 호두 뽑은 거 여기 있어서 그래. 그러면 선미는 어떻게 돼요? 15개를 뽑았어요. 아니, 15개가 남았어요. 그 중에 이제 누구를 뽑아야 돼요? 5개. 네, 호두를 뽑아야 돼요. 근데 호두 하나 여기 있지, 지금 선생님 손에. 그치? 그럼 호두 이제 몇 개 남았어? 5개. 네, 5개 남았죠. 이게 뭔 얘기하는 거냐면요. 민수가 뽑을 확률이고 그 상태에서 선미가 뽑을 확률이에요, 이게. 이해 갑니까? 얘는 어떻게 해요? 파악이에요. 이거 얼마야? 8분의 1? 네. 맞네. 짜잔, 이렇게. 선생님 이 문제 풀 때 곱셈 법칙 저거 뭐 PA, PB 뭐 썼어 안 썼어? 네, 안 써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해설지를 보면 저게 써 있는데 푸는 애들 걸 보면 안 써 있어. 친구한테 물어보면 되게 쉽게 설명해 주는데 내가 몰라가지고 집에 가서 해설지 보면 그렇게 안 써 있어. 여기가 그래.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여기서부터 그 뒤에 나오는 독립과 정성 나오는 데까지 계속 그래요.
그러면 저 풀이가 나쁘냐? 아니죠. 해설지 풀이도 중요하죠. 근데 우리 그냥 이렇게 가는 것도 엄청 중요하죠. 자, 우리 느낌 봅시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그 해설지 버전으로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면 어떻게 했겠어요? 민수가 호두를 뽑는 사건을 A라고 쓰는 거고요. 선미가 호두를 뽑는 사건을 B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확률은 누구를 구해야 합니까? 민수도, 선미도 호두를 뽑는 곱사건이죠. 그러니까 뭐가 돼요?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얘를 어떻게 구한다? 일단 민수가 호두를 뽑아라. 그리고 아까 우리 말로 막 우리 같이 읽으면서 했잖아. 이 뒤에 누가 붙어야 돼? 그거와 동시에 그걸 만족한 상태에서, 그걸 만족한 상태니까 얘들아 뭐겠어? A가 그렇지 전제가 된 거지. 그 상태에서 누가? 선미까지 만족하고 이거야. 말로 하니까 이해 가지, 그지? 그래서 식으로 쓰면 이렇게 쓰고 우리 그냥 풀 때 이렇게 풀 거야. 거의 이렇게 풀어. 그리고 해독은 할 줄 있어야 돼. 어떤 거야? 아, 민수가 먼저 호두를 뽑은 그 상황에서 선미까지 호두를 뽑는 거. 그냥 선미 거를 이렇게 곱해주는 게 아니라. 이해 가죠? 네, 완전 다른 거야. 그냥 선미가 호두 뽑을 확률은 뭐야, 얘들아? 16분의 6이야. 얘랑 똑같아. 그치? 근데 지금은 우리 뭐야? 민수 하나 뽑아간 다음에 선미가 뽑아야 되는 거니까 전체 개수도 달라지고 호두 개수도 달라지는 거야. 이해가 가죠?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문제 3번. 이것도 바로 그런 문제야. 여기도 또 그거 써있지. 꺼낸 부분 다시 넣지 않는다, 그지? 왜? 앞 사건이 한번 일어나면 뒷 사건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뒤에 나중에 이거 상관없이 그냥 계속 집어넣고 다시 똑같이 하는 것도 있어. 독립시행이라고 하는 거 나올 거거든? 기다리세요. 자, 문제 3번. 흰색 탁구공 발음이 오늘 안 됩니다. 흰색 탁구공 8개와 주황색 탁구공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탁구공 임의로 한 개씩 2번 꺼낸대요. 그러니까 first, second 이렇게 되겠죠? 네, 이렇게 됐을 때 원하는 상황이 아주 명확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흰. 두 번째 주황. 이 순서로 꺼내달래. 아까 우리 민수 뽑고 선미 뽑았던 거랑 똑같은 거야. 지금 순서도 있어. 얘 먼저 뽑고 그 다음 이거 뽑아야 돼. 자, 그럼 우리 총 탁구공 전체 몇 개예요? 네, 12개인 거 보고요. 그러면 첫 번째 손 넣어서 뽑고 있어. 그지? 이거 어떻게 돼야 돼? 12개 중에 자, 흰색 몇 개? 그쵸, 8개에서 하나 뽑아오면 되는 이 확률인 거죠. 그리고 선생님 뽑아가지고 지금 들고 있어. 그 상황에서 이제 두 번째 세컨드를 가는데 어떻게? 이번엔 주황 뽑아야 되지. 자, 어떤 게 일단 바뀌었을까요? 그쵸, 이거 선생님 하나 갖고 있으니까 전체 몇 개로 바뀌었어요? 11개. 그리고 주황색 몇 개 됐을까요? 4개. 주황색 하나 그래, 초콜릿 하나 뺐으니까 이번에도 초콜릿 주황색 하나 빼면 돼, 안 돼? 그치, 나 아까 흰색 뽑았지 주황색 안 뽑았어, 그지? 주황색은 몇 개야?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해주면 되겠죠. 얘도 한번 다시 해볼까요? 자, 우리 어떻게 해? 얘가 A 사건, 흰색 뽑힐 사건, B가 주황색 뽑힐 사건. 그럼 내가 원하는 게 뭐야? 흰색 뽑히고 주황색 뽑히는 이 사건을 말하는 거지. 그럼 어떻게 계산하라고? 흰색을 일단 그치 먼저 뽑고 그 상황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뭐라 했어? 그 상황에서 그 다음에 주황색 B가 일어날 확률. 그게 뭐야? 그치, P인데 누가 먼저 일어나야 되냐면 A가 일어난 상태에서 B가 일어난 흰색을 뽑은 상태에서 주황을 뽑은 이렇게. 알겠죠? 이 말로 이렇게 하실 수 있으면 이 문제 어렵지 않아져요. 근데 그냥 자꾸 식만 보고 답안지만 보고 이렇게 가시면 굉장히 꼬이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아무렇지도 않은 문제인데 아무렇게 돼요. 그러니까 꼭 말로 선생님이 아까 막 시켰잖아. 그런 것처럼 계속 말로 한 번씩 읊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할게요.